안녕하세요. 73세 박순희입니다. 지금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시니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독립해서 제 나름대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25년간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정말 존경받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희는 아들 하나를 두고 정말 교육에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 시절엔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인생의 목표였으니까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다 털어서 유학비를 보내줬죠. 그렇게 아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한국계 미국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제시카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였는데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완전히 미국식으로 자란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이해하자고 생각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 한국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아들이 미국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집 근처에 콘도를 하나 샀어요. 32만 달러 주고 샀으니까 한국 돈으로 4억 정도 되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손자 손녀도 보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까 외로움도 달래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어요. 제시카는 처음부터 저를 그냥 무료 베이비시터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둘째인 에단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죠. 에단이는 정말 밤마다 우는 아이였어요. 신생아 때부터 밤잠을 안 자고 계속 울어대니까 며느리가 매일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에단이 좀 봐주세요. 제가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처음에는 당연히 도와줘야지 싶어서 했어요. 밤새 아이 달래고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는 거죠. 아들한테 말해봤지만 아들은 그냥 와이프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 때마다 엄마 우리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여기서는 시어머니가 손주 돌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도움은 계속 요구하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문화가 다르다면서 왜 저한테는 계속 도움을 요구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3월쯤이었는데 에단이가 또 밤새 울어댔어요. 저는 그 전날도 밤새 아이를 봤는데 다음날 아침에 며느리가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에단이 또 봐주세요. 할머니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할머니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도 사람이고 70이 넘은 나이에 밤새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그냥 에단이를 제 품에 맡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당연하게 취급받는 존재가 됐나 싶어서요. 그날 밤에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순이야,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래서는 안 돼. 아무리 며느리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한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와이프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밤새 아이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이럴 수는 없어.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제시카도 힘들어해요. 일하면서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허탈했어요. 내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었죠. 그날 밤에 한인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순희 권사님,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요즘 여기 시니어들도 독립해서 사는 분들 많아요.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했어요. 콘도를 팔고 싶다고 했죠. 아들한테 말했을 때는 좀 놀라더라고요.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네, 진짜 그럴 거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내 가족 뒷바라지 하려고 미국 온 게 아니야. 며느리는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구나. 콘도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34만 달러에 팔았으니까 2만 달러 정도 이익도 봤죠.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시니어 아파트 렌트비를 내고 나머지는 저축해뒀어요. 이사하는 날 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나타나지도 않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4살인 소피아가 할머니 우리랑 왜 안 살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니까요. 시니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요. 병원도 혼자 가야 하고 장보기도 혼자 하고 청소, 빨래, 요리까지 다 혼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여기 시니어 아파트에는 저 같은 분들이 많아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처음에는 영어도 잘 안 되고 해서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웃들과도 인사하고 지내요. 매주 화요일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요가 수업도 들어요. 목요일에는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요. 한인교회도 계속 다니면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많이 이야기해요.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며느리나 사위와 갈등을 겪다가 독립하신 분들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었어요. 어떤 분은 며느리가 돈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연금으로 생활비 보태달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겪은 일은 양반이었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는 한 달에 1,850달러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250만 원 정도 되죠. 렌트비가 1,200달러니까 좀 빠듯하긴 해요. 그래도 콘도 팔아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안 해요. 의료비는 메디케어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요즘은 하루가 정말 평화로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보는 시간이 가장 좋아요. 아무도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니까요. 점심시간에는 가끔 근처 한국마트에 가서 김치도 사오고 된장도 사와요.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뜨개질도 하고요. 주말에는 교회 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 같이 쇼핑몰도 가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그리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이들 목소리라도 들어요. 신기한 건 제가 독립하고 나서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데리고 놀러 와요. 며느리는 여전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내지는 않아요. 아마 제가 없으니까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아들 가족이 저를 초대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일하면서 아이 둘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는 표현도 해야 하고 무리한 부탁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시어머니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에요. 내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71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영어 수업도 신청했어요. 73살에 영어 공부라니 우스울 수도 있지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컴퓨터도 배워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싶어요. 요즘은 정원 가꾸기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아파트 발코니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상추랑 깻잎도 키우고 있어요. 직접 기른 상추로 쌈 싸 먹을 때의 그 맛이란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해졌어요. 콘도 팔아서 모아둔 돈이 있지만 의료비나 생활비가 계속 오르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도 건강만 하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는 시니어를 위한 복지 제도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거든요. 메디케어도 있고 푸드 스탬프도 받을 수 있고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정말 자유로워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과는 예전보다 자주 못 보지만 만날 때마다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독립해서 사니까 신기해요. 지난번에 소피아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사는 거 무섭지 않아요? 전혀 무섭지 않다고 했더니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손녀한테도 할머니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구나 싶어서요.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여자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긴 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통화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미국에서 혼자 살면서도 씩씩하게 지낸다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용기가 있으면 저처럼 독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해줘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작해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바꿔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지난주에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만난 미국인 할머니가 제가 키운 상추를 보고 정말 부러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아는 대로 다 알려줬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독립적이고 멋진 사람이네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한국에 잠깐 놀러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옛날에 살던 동네도 가보고 제가 가르쳤던 학교도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 평화로운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도 너희 가족 잘 꾸려나가라고요. 대신 가끔씩 안부 전화하고 아이들 얼굴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시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더 존경스럽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도 시대 갈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며느리와 갈등이 있을 때 무작정 참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71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만족해요. 물론 가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제 선택에 책임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편해졌거든요. 지난번에는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아이들 아플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를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저도 손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며느리도 제게 무리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대신 정말 필요할 때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됐어요. 이게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지네요.
영어도 더 잘하고 싶고, 컴퓨터도 능숙하게 쓰고 싶고, 요리도 더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가능한 한 오래 이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벽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요. 저는 73살의 나이에도 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